네, 안녕하세요. 떡치는 남자들 조홍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이어서 쌀 다이어트에 관한 영상을 또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전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짜여진 특별한 시도도 필요 없고요. 돈 투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못 먹어서 오늘 스트레스도 없는 완벽한 다이어트, 쌀 다이어트.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됩니다. 쌀 다이어트라는 이 책의 내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자분이 말씀해주신 10가지 가이드를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하루 세끼 식사는 반드시 쌀밥을 먹는다. 2번, 무조건 맨 먼저 밥을 한 술 먹는 것으로 식사를 시작한다. 3번, 아침 식사는 잠깐이라도 움직인 후에 먹는다. 4번, 반찬은 한식 위주로 먹되 밥을 더 많이 먹는다. 5번, 치킨, 피자, 케이크 등 살찌는 음식은 먼저 밥을 조금 먹고 나서 먹는다. 6번, 식사는 천천히 하고 한 입에 50번, 60번 정도 꼭꼭 씹어 먹는다. 7번, 젓가락은 반찬을 집을 때만 들고 그 외에는 내려놓는다. 8번, 술은 밥을 아주 조금이라도 먹고 나서 마신다. 9번, 가급적 갓 지은 쌀을 먹고 쌀은 한 달 안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산다. 10번, 백미보다는 현미, 밀가루보다는 백미를 먹는다. 이번 항목에 무조건 맨 먼저 밥을 한 술 먹는 것으로 식사를 시작한다랑 치킨, 피자, 케이크 등 살찐 음식은 먼저 밥을 조금 먹고 나서 먹는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쌀을 먹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먹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죠? 너무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여기 저자분도 말씀하시는 게 먹고 싶은 것을 너무 무리하게 참지 말라 이거죠. 대신에 인스턴트 음식이나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을 이제 먹기 전에 한 숟갈이라도 밥을 먼저 먹는 그 전략을 구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식을 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좀 그게 되실 텐데요. 먼저 먹은 쌀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면서 결과적으로 인스턴트 음식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가식을 덜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쌀을 먹어주면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3번에 아침 식사는 잠깐이라도 움직인 후에 먹는다. 이거는 이 삼시세끼를 다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아침밥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꼭 이거를 이제 챙기기 위해서 늦잠을 잘 수도 있잖아요. 늦잠을 자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바로 밥을 먹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안 먹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눈을 떴을 때 정신만 든 거지 아직 몸이 완벽하게 깬 게 아니라서 그렇게 비몽사몽인 상태에서 또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내장이 이제 부담이 가게 되죠. 내장이 부담이 가게 되면은 또 항상성이 또 이제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아침을 먹는데 뇌 활동에도 그렇고 생체 리듬에도 너무나 도움되는 일이지만 잠깐이라도 활동을 하고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어나고 나서 한 3-40분 정도는 좀 움직인 후에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움직인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실 거를 보내드리고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공복인 상태로 점심을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반찬은 한식 위주로 먹되 밥을 더 많이 먹는다. 7번, 젓가락은 반찬을 집을 때만 들고 그 외에는 내려놓는다. 밥 위주의 식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영양소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반찬으로 밸런스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백미가 아닌 현미면은 충분히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이 쌀에도 부족한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네랄인데요. 부족하다 그래도 치명적인 약점이 될 정도는 아니에요. 미네랄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하고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 중에 5대 영양소 중 하나거든요. 물론 쌀에도 미네랄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밝혀진 미네랄의 숫자만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다 파악이 안 돼 있고 그 중에서 우리 몸에 필요하다고 얘기해드리는 게 한 20가지 정도인데 20가지 중에 9가지 정도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비잖아요. 근데 그 빈다고 해서 그거를 또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먹기는 힘들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미네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쌀에 살짝 부족한 점을 도와줄 수 있는 완벽한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의 미네랄 밸런스와 우리 신체의 피와 그 조직액의 미네랄 밸런스가 아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양수의 미네랄 밸런스도 바닷물과 아주 비슷하죠. 바닷물이 뭐죠? 네, 바로 소금이죠. 소금. 완벽한 현미밥에 약간의 소금 간만 들어있으면 완벽한 식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먹으면은 몸에는 정말 가장 좋을 때 뭔가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몸의 소화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효소가 가득한 발효식품을 함께 먹으면은 맛도 있고 단촐해 보이지만 영양학적으로는 완벽한 밥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떠오르는 밥상 있지 않으세요? 바로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셨던 밥상입니다. 네.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가 있고 김치가 있고 해조류인 김도 있고 단촐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밥상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밥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밥상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렇게만 다시 식사를 하실까 그러면은 굳이 돈 들여가지고 어떤 제품 사가지고 먹을 필요는 없고요. 못 먹는 스트레스 때문에 이 허기를 부여잡고 예민한 상태로 잠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6번 식사는 천천히 하고 한 입에 50번에서 60번 정도 꼭꼭 씹어서 먹는다. 씹는 행위의 가장 주된 목적은 이 역시도 내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는 활동은 내장에 부담이 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담감을 1차적으로 입 안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침에는 다양한 소화 효소가 있고 특히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커다란 얼음이 녹는 것보다 이 얼음을 다 부셔가지고 작은 얼음이 녹는 게 더 빠르잖아요. 너무 덩어리 큰 게 내장으로 바로 내려와 버리면은 이거를 너무 잘게 부수고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씹는 행위로 다 잘게 부서져서 소화가 충분히 다 잘 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천천히 씹음으로써 이 포만감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과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8번 술은 밥을 아주 조금이라도 먹고 나서 마신다. 자, 이 술에 관련된 얘기도 아까 이제 그런 인스턴트 음식이랑도 똑같은 맥락인데 너무 참으면은 정신이 힘드니까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당히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분들은 공복인 상태에서 술을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 입에 넣는 술에 함유되어 있는 이 당뇨와 알코올이 몸에 엄청나게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장에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서 술을 드시기 전에 꼭 어느 정도의 밥을 드시고 술을 드시기를 권합니다. 네, 그리고 9번 가급적 갓 지은 쌀을 먹고 쌀은 한 달 안에 다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산다. 현미면은 그나마도 좀 덜 하긴 해요. 껍질로 좀 보호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백미는 도정을 한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고 난 순간부터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 빠져나가고 영양분도 빠져나가서 밥을 지어도 일단 맛이 없고요. 최대한 오래 지나지 않은 쌀을 먹기 위해서 이제 이 얘기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번 백미보다는 현미, 밀가루보다는 백미를 먹는다. 자, 이건 영양분의 문제인데 밀가루를 어떻게 먹죠? 밀은 가루를 내서 먹잖아요. 고정이 되고 분쇄가 되는 순간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밀과 밀가루 성분은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밀가루보다는 백미가 낫다는 얘기고 백미보다는 현미가 낫다는 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현미에서 이 껍질이 벗겨져서 백미가 되는 순간에 소화가 잘 되고 식감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대신에 한 90% 이상의 영양분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미를 먹는 게 가장 좋지만 밀가루보다는 그래도 백미가 낫다. 그리고 이 책에 실생활에 접목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마 이 영상 길이 때문에 다 실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촬영하고 계신 분 얘기를 하나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긴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그냥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일단 회사원이고 일주일에 뭐 3번씩은 술을 먹고 그 중에서 좋아하시는 안주도 튀김류래요. 사회생활하면 살이 많이 찌니까 운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이거죠. 왜냐면 이제 안 좋은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쌀 다이어트를 알게 돼서 이제 시도를 하게 됐는데 다른 거 없이 이제 밥만 먹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냐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일주일 스케줄을 보니까 식단을 보니까 밥을 거의 안 먹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긴 했습니다. 한 번에 밥을 많이 해서 냉동시켰다가 꺼내서 먹고 술 마시러 가기 전에는 편의점에 들러서 주먹밥을 하나 사 먹고 가는 거예요.
외식할 때도 가끔씩 이제 뭐 다른 걸 먹기도 했지만 거의 밥 위주로 외식을 했고, 처음에는 뭐 변함없이 이 닭튀김 이런 걸 너무 좋아하니까 드셨지만 그래도 밥을 어느 정도 먹고 먹으니까 배가 불러서 술에다가 튀김 안주가 너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맥주에다가 그냥 꼬치구이 먹는 걸로 좀 바뀌었대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들 중에서는 살이 제일 적게 빠진 게 하나였어요. 2달 동안 7kg 빠졌거든요. 근데 제일 적게 빠진 게 7kg예요, 이분이. 근데 이 다이어트에 좋은 게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는 이분도 1년 넘게 재미있게 즐겁게 유지하면서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지금 말씀드린 분처럼 상황에 맞게끔만 적용해가지고 그냥 밥을 좀 더 드셔주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이라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저번 영상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댓글들을 확인을 못했는데,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짧은 거는 제가 댓글로 답을 드리고요,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 거는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과 끝나고 저녁에 보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떡지먹이 좋은 날입니다.